네, 안녕하십니까. 데님타이거 최건입니다. 앞에 데님타이거 비스포크 타입 1 피 샘플 제가 오늘 마무리 했거든요. 네, 피 샘플. 제가 어떤 걸 조금 포커싱을 뒀냐면, 어차피 리바이스 빈티지 데님 자켓에 있는 자료들 참고하고 있고요. 리바이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참고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느냐, 면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. 물론 타입 1이라고 해도 다 다릅니다, 솔직히. 이 당시 때도 뭐 다 다를 거예요, 솔직히. 근데 가장 유사한 거는 이제 어찌됐든 어떤 디테일적인 면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디테일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. 그냥 우선 여기 거 볼게요. 무슨 아이템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포인트를 조금 포커스를 뒀는지 말씀드리자면,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초기에 만들어진 자켓이잖아요. 연도 한번 봐볼게요. 예. 연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뭐 37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게 타입 1 얘기하잖아요. 무슨 말이냐면, 이제 아무래도 또 30년대까지는 아직은 물론 이제 그때까지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있었겠지만,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되게 어깨가 되게 뭐라 해야지, 좀 내려온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뻗는 어깨 대체적으로 했어요. 한마디로 이렇게 좀 뻗는 어깨. 좀 여러 개 디자인을 한번 봐볼게요. 물론 이제 이 각도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.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 당시에도 아마 그거를 데이터가 조금씩은 변형했을 거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. 네. 이렇게 요거 보시면 전형적인 거죠. 어깨 조금 팍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타입 3 보면 팍 내려와요. 그건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이 조금 뭐라 해야지, 한복팔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얘도 지금 펴지진 않았는데 이 각도만 봐도, 어깨랑 상동의 너비 차이만 봐도 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. 소매산도 되게 높지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좀 소매산 약간 높게 해가지고 얘가 조금 내려오게끔 만든 거고, 너무 한복처럼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보고, 다음 또 일본의 카와하라상 피라보 인스타, 이분이 친절하게 다 이거를 다 이렇게 옛날 거를 분해를 했거든요. 그럼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재보면 가장 정확하긴 한데, 사진만으로도 눈으로 대략적으로 이거 어느 정도 소매산이 어느 정도구나, 또는 여기 얼마나 나갔구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? 저는 어차피 이걸 맨날 개발을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와닿지는 않지만, 이게 뭐 제가 특별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이건 어차피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. 예, 하다 보면 알게 돼요. 예, 제가 특별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절대적으로.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어깨적인 그런 어떠한 루킹적인 모습과 이 소매산의 어떤, 굉장히 넓잖아요. 되게 넓고. 요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, 타이원은. 예. 그래서 그거 맞춰서 피 샘플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뒤에 막 물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. 셔츠? 예, 여기 제가 좀 이렇게, 예, 요런 느낌. 여기는 박히고, 제가 요런 느낌도 살리고요. 예, 원포켓. 뒤로 넘겨서 티백. 예, 요거 가운데. 뭐, 워낙 큰 사이즈 만들면 폭이 작으니까 뭐 절개했다는 그런 내용 있죠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30인치, 31, 2인치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엄청 진짜로 이게 절개해서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티백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신치백 하고, 예, 요렇게. 그 다음에 여기 폭은 2세대는 비조가 들어가니까 되게 크거든요. 한 143이나 2인치. 143이 어느 정도냐면 143이 4.5cm 정도. 그 다음에 2인치가 5cm 정도 큰데, 타입 1은 그게 안 그래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. 소매도 여기 좀 되게 넓잖아요. 이건가 아마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? 좀 소매 얇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다 넓긴 넓네. 네. 소매는 상관이 없어요. 뭐 2인치 하든 1.5인치 하든 크게 하든 뭐 상관은 없거든요. 근데 대체적으로 좀 넓긴 넓네. 네. 넓게 해도 되고 좁게 해도 되고. 네.
네, 대체적으로 좀 넓긴 넓네요. 네.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 제일 큰 특징이 이게 사용하기가 제일 불편한 건데 여기 타이원은 여기에 이렇게 그게 있어요. 소매 트임이 있어요. 예. 여기 불편하기 때문에 타입 2 때는 바뀌어졌습니다. 바뀌었어요. 여기로 튀게 됩니다. 여기로. 타입 2 같은 경우에는. 예. 타입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그 소매 캔톤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예. 그래도 그냥 초기 버전이니까 뭐 괜찮죠.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상의가 뭐 패턴적으로도 뭐 이렇지만은 소매산을 좀 말았느냐 안 말았느냐가 조금 키 포인트거든요. 이제 이거가 이제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게 이제 말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매산이 낮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요거가 깔끔하게 돼야 됩니다. 여기까지. 예. 요게 어떻게 보면 봉제 관점에서는 가장 어려운 포인트이고, 예, 여기 이렇게 봉제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. 이거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데님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런 개발 관점에서도 어렵고 봉제 관점에서 특종기계가 엄청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종기계를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워싱까지 들어가면 스펙이 달라져 버려요. 그러니까 의류 복종에서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. 물론 다른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되게 그 노동자복 그 워크웨어인데 되게 기계들이 되게 많아요. 예.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사용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. 많아요. 예, 그러니까 한 벌에 좋은 그 데님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봉제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테크니션은 아니거든요. 솔직히. 다 이 프로세스가 다 돼야 됩니다. 예, 맛을 낼 줄 알려면 원단도 조금 어느 정도 알아요. 축도 알아야 되고 그 원단의 느낌에 따른 상품 기획도 해야 되고 패턴도 잘 떠야 되고 개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제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워싱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제품이나 좋은 제품을 내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뭐 그런 거를 뭐 리바이스가 결국엔 지금까지 살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리바이스를 굉장히 크게 그 평가하고 있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리바이스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리바이스가 결국에는 사용하는 원단들이 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데님은 또 너무 많은 원단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틈새 시장에서 좋은 제품, 다른 제품을 낼 수 있는 거. 왜냐? 원단 맛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. 이 원단이 절대적이다, 저 원단이 절대적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. 예. 이거는 맛이 다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테이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용세한 브랜드들도 틈새 시장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왜냐하면 뭐 한두 가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. 뭐 엄청 셀비지도 제가 뭐 다 알 수도 없지만 전 세계 아마 셀가지가 몇천 가지는 될 겁니다 아마. 예, 개발된 거든 뭐 메인으로 직접 런닝해서 나온 거든 아마 진짜 몇백 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. 예, 평생 다 입을 수도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원단들 가지고 이렇게 뭐 근본 아이템들 만들면 재밌죠. 예, 제가 요거 하려고 지금 피 샘플 만드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다 제품으로 사진 찍고 촬영하고 워싱까지 다 모든 원단들은 워싱까지 해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직접 고르셔가지고 한국은 그런 조금 더 나은 비스포크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. 예. 연휴니까요. 잘 쉬시고 예.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배탈 나지 마시고 예. 즐거운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데님타이거는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